예, 이번 시간에는 기말 결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 세무조정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업 결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결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 79페이지인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먼저 오류 확인을 위해서 데이터 체크를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기본적으로 오류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예금과 관련되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현금이나 예금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프로그램과 또 실제 잔액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82페이지에 결산 자료 수집과 정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이 이제 영업활동에 따라서 발생된 거래를 회계기간 종료일에 각종 장부를 정리 마감해서 회계 종료일의 재무상태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부를 마감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조사하고 발생된 수익, 비용을 순손익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 재무상태에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하고 반영된 재무상태표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재무제표도 확정이 되고 그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된 재무제표를 우리 법인세 신고하기 위한 재무제표인 표준 재무제표로 또다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제 법인 세무조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결산 절차에서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정리 사항에서 결산 정리 사항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한 1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기말에 결산한 내용들이 1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 결산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회계 처리해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전표를 통해서 직접 분계를 하셔도 가능은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실수가 일어나게 되면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특정한 내용들은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결산 분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재고자산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매출원가 계산입니다. 매출원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결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서 먼저 79페이지에 있는 오류 확인을 위한 데이터 체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의 데이터 분석 관리 쪽에 보시면 데이터 관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관리원에 데이터 체크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체크 메뉴를 실행하셔서 관련되는 정보를 선택하신 다음에 F6번 검사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공급 대가, 분계 금액, 뭐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런 관련되는 오류들을 확인을 하신 후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계정 거래처별 합계 금액이라든가 공급 대가와 분계 금액이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되 그 내용들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정상적으로 반영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어쨌든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일단 오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체크를 하신 후에 자, 현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교재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 예금 조정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재무회계 파트에 결산 관리에 현금 예금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현금 예금 조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금 일괄 조정, 직접 조정, 당좌예금, 보통예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현금 예금 조정에서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과거에는 이 기능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하실 때 재무회계 쪽에 기타 전표 입력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은행에서 제공해 주는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엑셀 자료를 통해서 우리 통장거래 자동 입력 기능을 메뉴를 통해서 직접 전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작성하게 되면 통장에 대한 잔액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통장 거래 내역과 일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당좌예금 조정이나 보통예금 조정은 필요 없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실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거래 자동 입력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현금 일괄 조정이나 직접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의 회계적 사건에 대해서 전표 처리를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현금 지출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되는 비용이 발생된 부분들의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현금과 현금 계정의 잔액에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오류라기보다는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이죠. 마이너스가 생겼다가 플러스가 생겼다가 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일괄 또는 직접 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직접 일괄이나 직접 조정과 관련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상대방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나 인출금, 자본금 계정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급하실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실제 거래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셔서 우리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 직접 등록해서 그러니까 현금 예금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결산 관리에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우리가 이제 결산을 진행을 합니다. 자, 결산 기간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산 전 금액과 결산 반영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우리 교재 8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결산 분계를 직접 입력한 후에 자동 결산 항목에 대해서 우리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2페이지에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해서 14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일반 전표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가서 반드시 결산 분계를 하셔야 되고요.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분계가 일어날 수 있는 항목들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순서는 먼저 그러니까 결산 자료 입력 이전에 직접 결산 분계를 해야 되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신 후에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84페이지에 관련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먼저 F4번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원가 설정은 자, 제품 제조, 제품 매출원가, 도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조 원가, 원가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은 매출원가와 경비 선택을 연결해 달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 계정 과목 사용 내용, 코드 번호를 분석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500번대를 사용하고 있으면 제조원가, 600번대를 사용하고 있으면 도급원가, 이런 형태로 자동으로 판단해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오류가 있거나 설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F4번 원가 설정 기능을 통해서 사용 여부를 편집 기능을 통해서 사용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자산 정보가 있으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재료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부재료 관련되는 재고자산 정보가 있다면 쭉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상품 재고자산이 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1,000만 원 입력을 해주시고, 원재료에 대한 재고 파악된 금액이 1억 5천이다 라고 하면 1억 5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매출원가 계산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F7번 감가상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원래 우리 프로그램의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정보들을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들에 대한 부분 중에 경비 구분 코드가 있습니다. 14번 경비 구분이 있는데, 경비 구분이 제조 도급 관련되는 부분 판관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경비가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 F7번 관련되는 부분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서 반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판관비 쪽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분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8번에 대손상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받을금, 공사 미수금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수 있고, 대손율을 정리를 하시면 설정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F8 퇴직 충당금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기초 퇴직급여 추계액과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기초 설정령 금액과 당해연도 설정 금액을 확인해서 결산 분계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700만 원이다 또는 퇴직금 추계액이 700만 원이고 기초금액은 우리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반영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5,300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추계액이. 그러면 300만 원 추가로 설정할 수 있고요. 1억 5천이다라고 하면 뭐 1억 해서 1억 300만 원을 반영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상각이나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점표에서 직접 결산 분계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86페이지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결산자료를 입력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한번 보면, 자,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면 결산 전 입력 금액에 6,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숫자 6,100이 있고요. 결산 반영 금액에 6,400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결산 자료에서 이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미 결산 자료 입력에 있는 자료는 반드시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결산 분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전 금액에 숫자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 반영 금액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계산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전표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추가로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이중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86페이지에 참고에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선납세금과 추가 법인세 계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법인세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선납세금 546만 2천 원을 정리를 하게 되면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 분계가 자동으로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세를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 반영 금액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반드시 F3번 전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결산 분계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분계가 완료가 되고 나면 자동 결산분계 완료라고 하는 멘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결산분계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단 부분에 CFO 결산분계 삭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삭제가 가능하고요. 삭제하지 않고 결산분계를 추가하게 되면 일반 전표에 결산분계가 존재합니다. 삭제하면 다시 줘야 됩니다. 계속 하겠느냐? 예라고 누르면 일반 전표에 있는 전표 분계가 삭제되고 새로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표를 추가하시게 되면 결산이 완료되게 되고요. 결산이 완료되면 재무제표를 확정하셔야 되는데 87페이지에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12월 달 해서 조회를 합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를 해보면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습니다.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을 한 번씩 클릭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표준용은 표준재무제표, 법인세무조정을 하기 위한 표준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클릭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보시면 상단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500번대가 있고 600번대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사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제조회사와 공사 원가, 즉 도급공사가 있는 건설회사를 가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가 두 개가 나옵니다. 공사원가 명세서와 제조원가 명세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선택해서 관리, 제출, 표준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신 후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관리, 제출, 포괄, 표준용으로 해서 한번 인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갑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서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88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익잉여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에 대한 적립 사유를 해지하고 다시 일반 잉여금으로 대체한다라고 했을 땐 200에다가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경우 배당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 잉여금 처분액에다가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시는데 관련되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 칸에 이렇게 커서를 이동을 시키게 되면 맨 마지막 칸에 커서를 이동시키면 상단에 F4 칸 추가가 있죠. 칸 추가를 하게 되면 한 줄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200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계란에다가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칸 추가를 하게 되면 한 칸이 더 늘어나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정리를 하는데, 자, 정리를 하게 되면 F6 전표 추가, 전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F6 전표 추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표를 추가하게 되면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만들어진 당기순이익을 손익계정과 손익계정을 통해서 수익비용계정을 마감하고 관련되는 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분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해서 선택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되는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재무상태표의 경우에 표준재무제표도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표준재무제표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작성이 돼서 계정과목의 내용의 금액들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액으로 오류가 나타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이 표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표준재무제표 관련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시면 상관없습니다만은 가끔씩 표준재무제표 연결
코드가 빠져 있는 경우에 표준재무제표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 차원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법인조정 쪽으로 가서 과표 및 세액 계산에 표준재무제표가 있습니다. 표준대차대조표 관련되는 부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쭉 인식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표준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원가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버튼을 통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법인조정에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관련되는 부분들 정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용들이 숫자들이 금액이 보이지만 이런 경우에 반드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번 표준재무제표를 법인조정에서 인식하고 나면 회계관리 쪽에서 결산을 수정하거나 해서 재무제표가 변경이 되고 변경된 후에 재무제표를 새로 만들었을 때 표준재무제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관련되는 재무제표가 법인조정으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관리 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법인조정에서 이용하는 건 맞지만 한번 만들어진 서식의 경우에 회계관리 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법인조정에서 다시 자동으로 변경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번 인식된 경우에는 다시 인식시키지 않는 한은 자동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회계관리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법인조정에서 표준재무제표를 다시 불러와서 저장해야 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결산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